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TI-89 티타늄 계산기 사용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계산기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따라서 계산기를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스킵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문제 하나하나에 계산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그 부분부터 들으시면 되겠고요.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첫 강부터 강의를 들으셔서 기본적인 사용법 익히신 다음에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TI-84나 89 혹은 이 계산기, 이 89 티타늄 계산기보다 상위 기종 계산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좀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스스로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익힐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계산기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를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요. 계산기를 내가 뭘 갖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이 강의를 통해서 계산기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계산기를 띄워볼게요. 자, 이 계산기 보시면 버튼이 굉장히 많죠. 공학용 계산기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제 버튼이 많은데 이 많은 버튼에 여기 보세요. 버튼이 있으면 흰색 글씨 있고 파란색, 뭐 초록색 이런 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흰색, 뭐 파란색도 흰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기본 컨셉이 뭐냐면 이 버튼 하나에 세 가지 기능씩이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기의 기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하나의 버튼씩만 할당을 해버리면 이 버튼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Y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계산기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ON을 키면 이제 계산기가 켜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홈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동할 그런 곳입니다. 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연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야, Y를 이렇게 입력하면 그냥 이 Y가 입력되죠. 이 흰 글씨가. 근데 여기 파란색 글씨를 입력하고 싶으면요. 얘를 지우고, 여기 블루,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 요 세컨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요 파란색 버튼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초록색 버튼을 입력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 여기 그린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죠? 이 다이아몬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초록색이 입력되는 이런 이제 방식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키가. 그래서 계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한 키에 세 가지 기능식이 할당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 버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 이제 홈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홈으로 들어왔는데 이 홈, 이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뭐 5 더하기 6은 아이고 5 더하기 6은 11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연산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누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루트가 되는 홈이 된다. 뭐 그냥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익히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물게 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란 거 있는데요. 네, 모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모드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드를 설정해 주는 건데 이 여러 가지 모드 중에서 여러분 다른 건 알 필요 없고요. 다른 건 뭐 거의 쓸 일이 없고 네, 그래프 부분하고 앵글 부분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 그래프 부분 볼까요? 그래프 보시면 여기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계산기가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계산기 아닙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인 펑션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 이제 펑션이라고 이렇게 모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펑션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폴라 펑션 같은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 폴라 펑션을 그래프로 그린 경우가 어쩌다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폴라, 여기 엔터 딱 쳐가지고 여기 폴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엔터가 세이브라고 되어 있죠? 엔터를 다시 한번 쳐주면 이 설정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라 펑션을 그래프로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릴 때는 이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원래는 뭐로 되어 있었나 원래는 펑션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이제 엔터를 쳐줘야지 이제 세이브가 돼요. 자, 근데 이제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여기를 펑션으로 해놓은 다음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앵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 앵글에 라디안이랑 디그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라디안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에다가 설정을, 여기 보시면 여기 앵글 있죠? 여기가 지금은 라디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디그리를 기준으로 나왔다 그러면 디그리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DEG 이렇게 돼 있죠. 디그리란 뜻입니다. 지금 그 각도가 지금 디그리를 기준으로 이제 이 계산기가 계산을 할 거라는 이제 표시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라디안으로 문제를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모드에 들어가서 빨리 이거로 바꿔줘야 되겠죠. 디그리로 되어 있는 거를 라디안으로 빨리 바꿔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계산기 사용할 때는요, 그래프 그릴 때 라디안으로 바꿔놔야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드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카탈로그라는 기본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뭐 앵글, ANS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가 있죠. 이게 다 이 명령어예요.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된 건데요. 자, 이 카탈로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 부분 때문에 거의 쓸 일은 없고, 아까 전에 이제 홈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이 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다 들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앱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첫 화면이잖아요. 이게 첫 화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많이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앱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여러분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왜냐면 홈에서 대부분 해결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은 쓸 일이 거의 없고요. 뭐 나중에 데이터 매트릭스 요 정도 여러분이 이제 쓸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에 들어가서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활동할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연산과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레어 버튼을 눌러서 지워버리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방금 전에 했죠? 더하기, 뭐 예를 들어 8 더하기 9는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5 빼기 9 하면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더하기가 아닌가요? 이게 곱하기지? 네. 곱하기 9 엔터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8 나누기 4 하면 이렇게 엔터 누르면 값이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연산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거티브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빼기 버튼이잖아. 클리어하고. 자, 요거는 이제 빼기 버튼이잖아요. 뭐에서 이제 뭘 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요게 뭘까요? 요거 지금 요거. 예, 예. 이 녀석은요,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자, 얘를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를 누르면, 자,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나타내는 이런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넘버스라는 거죠.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자,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빼기 한 다음에 3을 누르면 뭐가 나올 거야? 엔터 치면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봐.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의미고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라는 얘기니까 엔터를 누르면 1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보? 얘와 얘의 차이. 자, 이 녀석은 어떤 숫자 앞에 붙이면 그 숫자가 네거티브 넘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녀석이고 얘는 빼라.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루트식 나왔는데 루트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루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조그맣게 파란색 글씨로 루트가 여기 돼 있죠. 자, 루트 10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 글씨니까 세컨드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루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어떻게 입력할까? 자, 여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10의 3분의 1승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이 녀석은 또 어떻게 입력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의 3분의 1승인데, 자, 요거를 딱 입력한 다음에 1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10의 3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이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이제 녀석이잖아요. 자, 그래서
10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기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펑션 뭐 이제 입력할 때가 많은데,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면, 자, X 누르고, 자, 요 3승, 얘 누르고 3, 이렇게 누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X의 제곱은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입력해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자, 3분의 1 입력할 때는요, 여기 괄호 친 다음에 1 나누기 3, 그 다음에 x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자, 여기 2분의 1 있으니까 또 괄호 쳐볼까요? 1 나누기 2,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요거 엔터 쳐보면, 자, 이렇게 입력된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입력하는 방법. 이것도 뭐 간단하죠?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자, 사인 입력하려면 세컨드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사인이 되고요. 지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라디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사인 뭐 파이 입력해 볼까? 파이 어디 있습니까? 파이 여기 있죠. 파이가 파란색 글씨네요. 그러니까 세컨드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파이가 입력되는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코사인도 입력해 볼까요? 코사인 여기 있네요. 코사인도 파란색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코사인 되고요. 자, 2파이 입력해 볼까요? 2파이 2 누르고 여기 파이 파란색 파이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입력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근사값이죠, 근사값. 근사값을 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7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그냥 5분의 7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녀석의 근사값을 알고 싶어. 자, 그런 경우에는요, 자, 여기 요 버튼, 요 초록색 버튼인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요런 버튼이에요. 자, 요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 자, 요게 이제 근사값을 나타내는 이제 버튼인데 자, 요거를 입력시키려면은요. 이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버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값이 이렇게 근사값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나누기 3을 했어.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요 근사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근사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준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bsolute value 절대값이 있는데요. 자, 요 기능도 간간히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요, 몇 가지 이 절대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여기 세컨드 누른 다음에 여기 매스 있죠, 매스. 자, 이렇게 누르면 요 매스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number, 바로 엔터 들어가서 2번을 그냥 눌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매스 세컨드 누르고 여기 매스 5번 누르면 매스로 들어가는데 1번 넘버에서 넘버로 들어간 다음에 자, 2번 바로 이렇게 2번 누르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요 ABS 자 얘가 의미하는 게 absolute value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답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절대값이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카탈로그에서 여기서도 쭉쭉 위로 올라가 보면 ABS가 있겠죠.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카탈로그보다는요 빠르게 들어가려면 그냥 여기 매스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값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NS라고 되어 있네요. answer인데요, answer.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5 엔터 치면 이렇게 이제 7 결과 나왔잖아요. 자, 이 7 기존에 나왔던 요 결과를 쓰고 싶어. 자, 그런 경우는요 여기 보세요. 여기 ANS가 있죠. 세컨드 이러고 이렇게 누르면 이 첫 번째 요 위에서 나왔던 답을 가지고 또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7 더하기 9를 하면 다시 7 더하기 9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와주는 거죠. 자, 다시 요 16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세컨드 요거 그러면 이제 앤서 이 16을 가지고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9를 해준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 ANS 그래서 자 이 세 번째에서 기본적인 연산과 기본적인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계산기에 이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계산기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펑션 키를 이용해 가지고 기능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방금 한 거, 요 세컨드 누른 다음에 매스를 들어가도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ABS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명령어를 직접. 자, 자, 여기서 이 홈에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건데, 알파벳을 직접 쳐가지고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알파벳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요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숫자 버튼이나 이런 데 보시면 요 오른쪽에 흰색 글씨가 요 알파벳이죠. 자, 요 흰색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요 알파를 누릅니다. 알파를 누른 다음에 지금 우리가 A 입력하고 싶으니까 A 이렇게 입력하면 A가 입력돼요. 그 다음에 B 입력하고 싶죠. 알파를 누른 다음에 B 이렇게 입력해요. 그 다음에 S 입력하고 싶죠. S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또 알파를 누른 다음에 S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도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니까 알파 누르고 또 A 누르고 알파 누르고 B 누르고 알파 누르고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듯이 ABS 같은 경우는 세컨드 매스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요, 정말 어쩌다가 쓰게 될 거고요. 거의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에서 우리가 거의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세컨드 매스 눌러가지고 매스 메뉴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3번, 4번은 사실상 거의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프고 두 번째가 솔브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y 이퀄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리려면은요. 자, 요렇게 눌러주면 자, 요런 이제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얘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엔터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눌러주면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프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비즈라고 뜨는 게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제가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즈가 이제 없어지면 다 그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을 한번 또 그려볼까요?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요. 이거 지우고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1 x의 세제곱 1 나누기 2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입력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는 거죠, 자기가. 자, BG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프를 지금 그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고 싶은 좀 그런 생각도 들겠죠? 자, F2를 누르면 여기 이제 줌 인, 줌 아웃 이런 게 있어요. 자, 줌 인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지금 깜빡깜빡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F2 누른 다음에 줌 아웃 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줌 아웃 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F2 눌러가지고 뭐,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스케일러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 X축이랑 Y축 이 간격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이 그래프의 원래 모양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 보통 이 스탠다드로 설정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 F2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 이제 모양을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사인 이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여기로 나와 가지고 이거 지우고요. 사인 x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사인 x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윈도우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이아몬드 버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윈도우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x 미니멈, x의 맥시멈. 자,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이제 그래프가 그릴 때 x축, y축 있으면 그 보여주는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범위를
X축을 하는 거고 Y축도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이제 그래프에서 요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그 칸을 1 기준으로 이제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2로 바꾼다 그러면 2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래프 쪽으로 나가시면 요 간격이 요 간격이요. 우리 아까 전에 2로 바꿨잖아요. 요 간격이 아까 1이었는데 요 한 칸 한 칸 간격이 2로 바뀐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윈도우로 한번 가볼까요? 요거를 다시 1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1로 바뀌는 이런 거죠.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프는 이제 그려봤고요. 더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어요. F5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 이제 매스 부분에서 또 이 기능들 여러 가지 또 살펴볼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olve 기능인데요.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그래프 그리는 거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될 텐데, 자, 이 solve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 사용하면 이제 풀 수 있는데요. 사실 근해 공식 외우기도 싫고 계산하기도 싫죠.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홈에서 F2 누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F2 누르면 바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solve예요. 엔터 누르면 들어가지고 뭐 엔터 누르지 말고 자, 여기서 F2 누른 다음에 여기 1번이니까 번호 1번을 눌러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1 이퀄 0 한 다음에 컴마 x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닫고 자, 요 방정식을 x에 대해서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컴마 x 한 개. 이런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글이 바로 나오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계산을 이 계산기 해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구할 때 쓰고요. 자,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쓰이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TI-89 티타늄 계산기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식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두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더 세부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